당뇨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급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급여 방식이 좀 어려운데 현물 급여 방식이 있고요. 네. 현금 급여 방식이 있습니다. 네. 현물이라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그냥 물건, 어떤 재화를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약을 주고. 그렇죠. 네, 약을 그렇죠. 주고 네, 기기를 기본적인 주고 거죠. 그게 네. 현물인 거고요. 네. 현금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그거를 돈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네. 그 비용에 대해서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는 거죠. 일형당뇨병 환자들에 있어가지고는 인슐린 펌프라든지 연소혈당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현물이 아니고 현금 요양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사서 본인이 그걸 달고 그 영수증을 공단에다 내서 비용을 환급받는 거죠. 그리고 청구하는 과정이 혹시 복잡한가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급여 방식 혹시 대표님 이전에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의료진들 중에서도 당뇨나 이런 것 담당하시는 전문의가 아니신 분들은 요양비 모르시고 의학 전문 기자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양비를 신청을 하려면 먼저 이제 병원에 가서 의료진을 만나야 돼요. 일형 당뇨를 처음 진단받아서 이런 기기를 쓸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밖에 나가서 이걸 다 사가지고 와서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서류 등을 다 준비를 했는데 곳곳이 다 수기로 뭔가 전자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상사에서 영수증을 잘못 발행해 준다거나 뭐 영수증을 누락시켰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가 알아서 준비를 한 다음에 공단에 딱 청구를 하는데, 공단에서도 이 담당자들이 매번 이렇게 순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요양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최근에 제가 그 요양비 청구한 지 11년 차인 진짜 베테랑인데 공단 담당자가 3월 초에 실수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해서 다시 받긴 했는데, 이렇게 곳곳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될 확률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몰라서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으시면 보험 혜택을 보려면 본인이 돈을 내고 그 보험금을 받잖아요. 네, 실손보험처럼요. 네, 그거 하실 때 편하시던가요? 아, 귀찮아가지고 그렇죠. 1년 내에 예. 겨우겨우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긴 하는데 이게 요양비 형태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환자분들이. 아니, 이렇게 똑똑한 스마트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는 마당에 그 청구를 수기로 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 치료 방법은 디지털화되고 스마트해졌는데 청구 방법은 아직 아날로그인. 왜냐하면 이게 의료법 자체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 현재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혈당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뭐 이런 당뇨는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약간 이 급여 시스템하고도 연동돼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 환자가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좀 불편하고 어렵고 하면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뇨가 오랫동안 계속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고 그로 인한 또 다른 질환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땐 사실 이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의료비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뇨병 환자가 우리나라 30세 이상에 봤을 때 6명 중에 1명이거든요.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당뇨병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30%는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고령화 사회에 넘어가지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회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나중에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의료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 혹시 일형당뇨 환자들의 이런 급여나 이런 것들 좀 잘 세팅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일본하고 독일 같은 경우가 이런 당뇨병 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마침 또 어제 일본의 당뇨병 그 학회 쪽 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 본인 부담금만 내면 그냥 현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약제처럼? 예, 약제처럼. 그래서 그러면 너네 좀 나라 자료를 좀 줘라. 내가 정부에 좀 뭔가 근거 자료를 좀 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환자가 치료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행정적인 거, 경제적인 부담 이런 부분을 좀 자유롭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치료자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예, 치료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디지털 셀프딕스는 환자가 개입한다는 거죠. 저희가 연소결당을 의료 행위에 대해서 수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들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전통적인 치료는 의사가 치료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의사가 달기는 했는데 환자가 가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환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개입이 없었으니까 왜 수가를 왜 줘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그 의료진이 투입하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그렇죠. 교육도 해야 네, 되고. 집에 있을 때 네. 저희가 전화도 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사들 내에서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요양비제도 개편하기 위해서 공단에도 이제 환의회가 의견서를 많이 냈는데 왜 우리는 요양급여로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양기관에서 의료인이 치료 행위를 통해서 급여를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란 너네는 요양기관 밖에서 환자가 치료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요양급여가 될 수 없다. 굉장히 행정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만 고수하고 좀 이렇게 개편하고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은 들긴 하죠.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 거죠. 재난적 의료비처럼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형 당뇨병이나 당뇨병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진단받으면 완치라는 게 없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걸 관리를 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가랑비에 옷전 넣듯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통계화 한 자료를 보면 연간 본인 부담금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충분히 자기 건강을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 진단받은 사람이 만약에 7, 80년을 산다고 하면 그게 이제 7, 8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질병과 그런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 급여 제도나 다른 어떤 중증 평가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중증 난치 질환의 조건이 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조건 중에 하나가 의료비가 1년에 최소한 100만 원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 부담으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일형당뇨병 내가 치료하고 그리고 연소혈당이나 인슐린 펌프 그런 소모품에서 하면 1년에 병원 비용해서 한 300만 원 이상 쓰는데 그죠. 근데 100만 원이면 저희도 처음에 될 줄 알았어요. 의료기관의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기관만 해서 보니까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인슐린이나 타가고 하는 비용은 1년에 3번 내지 4번 오시기 때문에 해보니까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거죠. 그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인슐린 펌프라든지 연소혈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국가에선 그래요. 요양급여 해주고 있지 않느냐, 급여를. 요양비, 그 요양급여 다 해주고 있는데 이중으로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걸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왜 중증난치까지 하려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좀 바꿔야죠. 사실 왜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시냐고 하면 중증이거든요. 그냥 오늘 그러니까 저희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가 자다가도 저혈당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항상 긴장과 불안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중증 난치 질환의 정의가 사실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에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중증 장애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이 치료에 대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1, 2, 3번이 사실 다 부합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그 요양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직접 의료기관에서 이걸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치료가 잘 되고 그 사람들이 합병증이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은 중증도 아니고 뭔가 건강보험 급여 안에서도 요양비라는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저희가 1차 의료기관에서 일형당뇨라고 딱 가서 얘기를 하면 다들 저희는 아니고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세요 아니면 병원급으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1차 의료기관도 못 가고 뭐 3차나 이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점점 중증만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점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중증이기도 하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정말 항상 관리가 잘 되는 상황에서도 언제 어떻게 저혈당, 고혈당에 힘든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왜 중증인데도 중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냐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된 문제도 좀 인식하게 된 거죠.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환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를 들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했을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가 치료 효과가 매우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데이터가 네,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일형당뇨병 환자에서 연소혈당을 측정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 혈당 차이가 나고요. 당활 숙소가 한 0.5, 0.6%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 잘 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히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잘 받은 경우에 효과가 있고요. 그냥 달기만 하고 그런 교육들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인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육을 통해서 행동을 바꿔야 되거든요. 일형당뇨병 임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도 좋은 결과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당뇨병과 관련된 거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모든 진료 지침에서 일형당뇨병 환자는 연소혈당 측정을 계속 다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우의 커뮤니티를 보면 굉장히 뭔가 관리의 어떤 질도 달라지지만 삶의 질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 당뇨병을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연소혈당 측정기가 없으면 이미 저혈당이 된 상황에서 그냥 바로 보건실에 가서 누워있게 되는 거죠. 이걸 부착하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도 뭐 음료수를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아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저희로서는 뭐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션을 갖고 하는 겁니다. 당뇨병을 너무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그리고 입원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저혈당이나 고혈당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율을 훨씬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들 심사숙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각각 두 분께서 생각하신 해결법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 환자에 있어가지고 치료에 중요한 게 환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환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세라피틱스에 해당하는 연소혈당 측정이라든지 인슐린 펌프, 뒤에 나올 디지털 인슐린 펜, 스마트 펜 이런 부분들이 현금 급여가 아니라 현물 급여로 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하고 환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해서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면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과 행복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단지 일형당뇨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디지털 치료제가 계속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허가를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이거 환자한테 너네가 쓸 거면 쓰고 말 거면 말아라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사실은 이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형 당뇨병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나 소모성 재료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기기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급여 제도를 개편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
바꿔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좀 관리를 받고 정부나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환자의 행동이 변화되고 스스로의 관리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전면적으로 좀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작년에도 올해 2, 3월에도 계속 이제 복지부와 공단에 이제 의견서로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계기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서 이제 좀 전면 재개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